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수 중에서 하나, 둘, 셋, 뿅. 방부터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네. 근데 목소리 높낮이 부분에서 약간 뭔가 부산 쪽? 경상도 쪽인가요, 여기? 여기 경기도 포천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인이라서. 못할 방금 진짜. 진짜 마이크에 안 들어갔어. 노이즈 캔슬링 걸렸어. 그거 돼요? 괜찮아. 편의자님 그 방구 소리 좀 증폭해 주세요. 약간 과묵하신 분이구나. 말씀 없으신가요? 말씀이 없어. 저 보여주고 계시는 아, 거예요. 여기 일단은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혼자 거주하세요? 네네네. 오. 여기는 자고 있는 방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자면서 네? 기도하고. 그 기독교신가? 아니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데? 불교 쪽이에요. 불교 쪽. 근데 방에서 기도하시네. 그리고 여기는 뭐, 싹실 겸 담배 피는 곳이라.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옷방? 옷방. 근데 밝네요. 낮이에요? 밖에 불 켜놔서. 네, 베란다 불 켜놓은 거예요. 햇빛 들어오는 줄. 그리고 여기가 거실. 네, 보여드릴 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꿈이랑 가위를 잘 눌리지 않는 편인데, 제가 원래 이 방에서 생활하다가 저 방으로 옮긴 거거든요, 아까. 네. 이 방으로 옮겼는데, 이 방에서 잘 때 제가 가위를 한번 눌려봤어요. 이 방에서 자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뭘 보거나 가위를 눌리는 편이긴 해요, 이 방이. 그리고 이 거실에서도 가위인가는 모르겠는데, 동생이 여기서 자고 있다가 요 소파 있잖아요. 요 소파에서 세 명이 앉아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고 한 적도 있었고, 이 방은 딱히 뭐가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딴 데는 다 없는데 이 방에만. 습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일단은 문제점은 가위 네. 부분인 거죠? 이 벽이나 그런데 스크래치 네네네. 같은 거랑 뭐 이런 거. 특히 이 방에서 좀 뭔가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뭐 여자친구나 동생 친구 이렇게 놀러 오면은 뭐 여기 딱 있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에 뭐가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기어 내려온다? 기어 다닌다? 이런 걸 좀 봤었고, 요 시야에서 저기 콘센트 있잖아요. 네. 콘센트 저 밑에 요 다리 사이. 네. 여기. 네. 여기서 동그란 검은 영체? 네,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의 검은 직접 형체를 보신 건가요? 많이 봤었고, 제가 본 건 아니에요. 동생이랑 여자친구랑 같이 요 밑에서. 얘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상 제가 할 때 문을 이렇게 닫고 자는데, 여기서부터 아마 이렇게 걸어와갖고 제 방문에서 발소리가 딱 끊긴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슬리퍼 있잖아요. 네. 요거를 신고서, 제가 원래 잘 때는 슬리퍼를 잘 안 신고 들어갈 적이 방에는, 제가 잘 때는 여기다 벗어놓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들어가서 자는데, 상남자. 저 슬리퍼를 신고 요 앞에 네. 딱 그냥 이렇게 서 있다 라는 느낌이랑, 제가 담배를 안 필 때 이 방을 여기를 좀 열어놓는데, 여기서 불을 끄면은 한 요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으면 요쯤에 있잖아요. 세탁기 앞쪽 가운데에서 저기 빨래 건조대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거. 네, 저기 사이에서 저기만 좀 검았다? 근데 말씀하시는 그렇다. 네. 아니 근데 이분처럼 소신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제보자님 너무 소신 있어. 난 너무 좋은데. 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에 살 때 동생이 그 빙의가 된 적이 있어요. 동생분이. 네네네. 동생이 연관이. 저희 집이 동생도 귀신이 보이고 할머니도 귀신이 보이세요. 아. 이 방을 처음에 옷방으로 쓴 게 아니고 동생 방으로 썼었어요. 그러다가 저 방으로 합쳤다가 이렇게 간 거고. 동생분이 이방에서- 여성분인가요? 남자예요. 그럴 수 있어요. 뭐가 그럴 수 있어. 일반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집은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쯤 살아갖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됐어요. 20대 초반이시구나, 제보자님이. 네네네. 이 집으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그 집에서 제가 살던 집에서 그때도 빙의가 한 번 났었어요. 동생이. 그 전까지는 제가 귀신이라는 건 안 믿고 살았는데, 빙의를 겪고 나서 몸이 진짜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빙의는 얘가 기억을 아예 못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아파트에 살 때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몇 살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다 공통적으로 온 게, 얘가 어떤 잘못을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 구박을 했을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르잖아요. 두 번 다 그랬어요. 울음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딱 그 느낌에 얘가 딱 몸이 차가워지면서 갑자기 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냉장고 들어가서 밥을 꺼내갖고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거기에 물을 만다든가, 간이 아예 안 돼 있는 그런 음식을 좀 찾았어요. 그래갖고 배고픈가 보다, 미안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밥을 딱 차려주려고 하는데 싫다고, 건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전 처음 보니까
이게 뭔지 하고 그냥 앉혀갖고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사과를 부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손을 사람이 딱 이렇게 잡으면 놨을 때 피부색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하얀색 손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 위에 하얀색이 그냥 자국이 남을 정도로 몸이 엄청 차가웠고,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부모한테 칼이 찔러 죽었던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또 제 소나기를 딱 잡더니 좀 더 힘이 세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힘이 좀 더 들어갔다. 빙의가 된 상태에서 저랑 단 둘이밖에 없었어요. 빙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집을 빨리 떠나야 된다, 아니면 요 앞에서 차석으로 동생이 죽는다 라는 얘기를 동생 입으로 처음에 솔직히 안 믿었는데, 이런 걸로 굳이 거짓말을 쳐서 저 다시 한번 얻는 거?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동생분이 빙의에 걸렸는데 동생분 네.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그게 동생 언제예요? 입으로. 그게 아마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년 옛날이네.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 집에서 빙의 현상 한 번 있었고, 여기 와서 어떤 말을 했나요? 빙의는 한 번이 됐는데 두 번이 됐어요. 처음에는 뱀 구렁이 그런 느낌의 얘기를 하다가, 제가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빙의로? 그 말투나 그런 거 보면 딱 엄마가 저를 대하듯 아들 네. 대하듯이 하시잖아요, 말투. 뱀. 근데 그런 말투로 변하면서 얘기를 하다 깼어요. 근데 동생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동생은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 절을 한 20-30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을 하셨어요? 네네네, 직접. 아, 그쪽이 그럼 맞네. 그쪽이 맞지. 그쪽이네. 할머니 직접 운영을 하셨는데,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꿈인지 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각이라는 그 절 산 쪽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지어놓는 거. 절이 총 3개가 있었는데 그냥 법당으로 칭했는데 저희는, 그리고 맨 위쪽에 있는 게 생각,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그 생각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데 그 문 틈 사이로 제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왼쪽에는 검은색 삿갓이랑 검은색 한복 같은 게 있었고, 바깥쪽에는 검은색 신발이, 고무신 같은 느낌의 신발이 2켤레가 놓여져 있었고, 왼쪽에는 검은색 무언가가 있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서, 그렇게 있다가 제가 그 법당 안에 들어가서 뭐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훔친 거죠. 저도 모르게 그냥 저거 훔쳐야겠다 해서 훔친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한손에 잡히길래 그걸 가지고 뛰쳐나왔는데,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핸드폰 찾으러 가서 핸드폰 줍고 꿈을 딱 깼어요. 그러면 근데 동생분이 그럼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쵸. 웬만한 거는 제가 먼저 물어보는 편이긴 해요. 집에 뭐가 있냐. 내가 볼 때는 이 이야기에 동생분이 연관이 가장 세게 박혀 있는 건데. 근데 솔루션 동생이 제일 많이 네. 들어간다고 하면 동생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동생분의 허락이 필요한 건가요? 동생이 지금 시원이 형이랑 진두 형을 좋아해서 다행이네. 아마 될 거예요. 일단 네. 위선부터 네네네. 위험한 집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잠깐만 서주세요. 아니다. 그냥 네. 앉아주세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보자. 잠깐만 서주세요. 그래도 이거 됐다네요. 아, 장난이 장난. 어떻게 할까? 출발할까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천천히 네, 보여만 네, 주세요. 네. 천천히 보여만. 천천히. 네.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아는구나. 아, 씨, 눈빛 하나 안 변해. 일단 제보자님, 집 안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든가 뭐 전자기기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좀 체킹을 들어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류라기보다는 이게 이 센서등 있잖아요. 네. 여기서 뭔 짓을 해도 이게 뭐 안 켜지거든요. 뭐 발로 차보고 뭐 네, 흔들어봐도. 그죠. 근데 이걸 열고서 여기서 흔들어도 잘 안 켜지는 게, 제가 요 방에서 컴퓨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요 방에서 방문 열고 나올 때마다 이게 켜져 있어요. 오케이. 맨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초도 키시겠죠? 향이라든가. 초는 안 켜고 향만 켜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생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잠깐, 이제까지 가장 오래 걸린 질문인데 동생이 몇 살이죠? 18인 거예요. 아, 네. 학생이야 또? 좀 어렵긴 어렵다. 하겠다. 어렵긴 하겠다. 이거는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집안 쪽으로 가는 손님이네. 그럼 너가 볼 때는 동생이 진짜 빙의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동생분 말고 또 다른 분이 같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음. 빙의 쪽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동생 쪽이 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재호진이, 그럼 네? 여자친구분도 귀신을 봤다 그랬잖아요. 여자친구가 있는 게 놀랍네요. 네? 근데 저희 그러신가요? 집뿐만 아니고 자주 보는 편이긴 해요, 여자친구도. 놀랍네요. 그 부분도 놀랍네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봐야 될 것 같긴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머님 물건 같은 게 있어요? 옛날에 돌아가셔가지고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물건은 없는데 사진만 있어요. 사진, 영정사진 같은 거? 영정사진이요.
뭐 할머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큰일이면 할머님이 먼저 뭔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유능하신 분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치만은 그래도 등잔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네. 쪽에 실수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된다면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 보고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가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 동생분도 한번 같이 얼굴을 뵀으면 좋겠긴 한데 여기 집은 무슨 집이지? 집? 야 너무 노골적이잖아. 절집이라니. 그럼 근데 절인데 촬영 되나요? 여긴 절 아니야. 여기 절 아니. 여긴 아 절 여기 아니야. 절 아니에요? 어. 여기가 이제 아파트인가요? 빌라예요. 할머님이 여기 살다가 지금은 나가셨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 어느 정도는 눌러 놓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할머님께서도 아시니까. 지금 여기 이 집에 혼자 떨궈져 있는데 그리고 어제 제 동생이 요 집을 왔었는데 하룻밤 자고 갔어요. 자고 갔는데 어제 한 새 정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건 집어치우고 중요한 건 그 동작 있잖아요. 애기 동작. 그게 저희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뜯는데요. 그 네. 동자가 와가지고. 예. 일단 제가 네. 볼 때는 뭐 동자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저희가 가서 와, 과연 그게 맞냐 네. 아니면 18살 만에 팩이냐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한테 카카오톡 전화번호하고 뭐 주소 보내주시면은 네. 일단 부적으로 네. 처리가 되는. 근데 부적을 보내는 건 좀 힘들 거야. 왜냐면은 할머님께서 그걸 네. 해놓으셔서. 이미 좀 붙어 있어가지고. 네네 그쵸.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네. 본다고 하면은 포인트 부분이 딱 세 부분이야. 자본다, 잡는다, 듣는다. 왜냐면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부분. 그리고 동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막 조산 그 신적인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리고 진짜 네. 빙의인 건지만 저희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카카오톡 보내주세요, 제보자님. 일단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본다가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상 뭐가 돌아다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적인 내력이라고 해서 방치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요사기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간 것도 있어서 맞아요. 뱀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 어머니. 신적인 게 솔직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요사기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점점 제보자님이 얘기할 때마다 신에 대한 상징적인 게 다 나오잖아요. 뱀 같은 경우도 넉할머니라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게 할머니가 저를 운영하셨다고 하기 전에 먼저 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넉할머니인가 했는데 절이라고 했을 때 절에서도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제보자님이 꿈을 꿨다라는 것도 솔직히 의미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절에서 무언가 훔치고 나왔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명패나 이런 걸 훔치고 나온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상황만 보면 분명히 잡기 애들은 있겠죠. 어주 애들은. 근데 이거를 제가 가서 이제 위험한 손님으로 처리하고 한다 해도 아시잖아요. 이제 이 추후를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을 거면 뒤집어 엎어버려. 나가라 씨. 뭐 하는 거냐. 신적인 거라는 그런 변수나 이런 것도 알겠는데 일단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보면 제보자님 빼고 다 나 빼고 다거든. 솔직히 제보자님 궁금한 거예요. 왜 나 빼고 귀신이 있냐. 자기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에요. 억울한. 여기는 굉장히 뭔가 이게 스펙티컬한 일들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제보자님은 당사자는 그냥 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부분. 느끼고. 그렇죠, 그렇죠. 소외감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동생이 이렇게 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제보자님이 또 고민할 수도 있죠. 저는 동생분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생분하고 좀 솔루션 해보고 얘기 좀 해보고 진로 상담 좀 해볼게요. 진로 상담 내용에 미래에 넌 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뜻을 따라야겠죠 라고 하면은 진짜 뒤지기 패서라도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인도해 주는 게 또 형으로서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현성들은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든가 청소기가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처음에는 무시하고 형체를 못 봤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사를 가고 나와보니까 제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바닥에서 자고 있다 그러면 침대에서 여자 2명이랑 남자 1명이 저를 째려보면서 웃으면서 자기가 보이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고 형 없을 날에 제가 여기로 오면 그냥 자꾸 후라이팬이나 떨어진다든가 접시가 깨진다든가
할머니께서 저를 운영을 하시는 거고 네. 할머니께서도 속히 말하는 영환자이신 거죠. 네, 그쵸. 얘도 영환자고 저 빼고 다 영환자로 보시면 돼요. 혹시 운영을 하신다는 게 이제 스님이실까요? 아니면 그냥 전 그쪽으로 잘 몰라서 어떻게 정의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흔히 말하는 천도제, 백일기도, 49제 이런 거 다 하고 있었어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쵸. 법줄이 있으신. 네, 그쵸. 네, 그리고 아까 빙의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구렁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걸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약간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뭔가 묶여 있는데 뱀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앞에 구렁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는 게 넌 잡혀 있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 말을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그게 다예요. 난 너한테 잡고 있고 너한테 말하고 있다. 이런만 계속 반복하니까 저는 무섭기보다는 약간 내가 묶여있구나 해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상상을 하고 어머니가 했는데 엄마가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랑 얘기해보고 엄마랑 그 사람이랑 구렁이랑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할머니 소리가 갑자기 확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얘한테 질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어떤 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을 열고 나왔는데 꿈처럼 갑자기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기운이 확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한 30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책 한 권 읽어라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책 한 번 읽고 나니까 제 몸에 있던 검정 연기가 이 문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괜찮아졌어요. 솔직히 인터뷰 내용을 하면서 인터뷰에 의존을 해서 만약에 사연이라고 하잖아.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신적인 이야기예요. 그것도 맞는데 헌팅 안 해도 될 정도야. 맞아. 헌팅 안 해도 돼요. 고생했습니다. 네, 방종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본 영안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보이시는 분이실 것 같아. 그리고요, 신가물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밑에서 이야기가 좀 길었잖아. 제보자에 모셔다 드릴 때. 그러니까 물어봤어.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 혹시 나를 받들어라, 나를 모셔라, 그런 영가들이 있었냐? 굉장히 많았대. 그러니까 이제 다 탐내하는 정도의 열려 있는 신가물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법줄이잖아. 그렇지. 불교시잖아. 그렇지. 할머니도 법줄인 게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비슷해서 그런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집도 마찬가지로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애들을 본 건 이 집밖에 없다라고 하셨었잖아. 이 집에서는 있지라고 하셨던 게 소리 계속 나네. 조용. 오프닝 중. 아니 오프닝을 하는데 이 자식이 이따가 팰게 이따가 저 좀만 갔다 올게요. 육관이가 조용해졌어. 역시 협박이 최고다. 저희 헌팅은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집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뭐랄까 끌어내는, 그리고 그냥 증명하는 그 정도의 헌팅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집을 한번 살펴보면서, 근데 나는 사실 당직계 와서 집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더라. 근데 내가 형. 똑바로 내가 얘기해봐. 형. 내가 형 아까 형 오기 전에 어. 그 전에 CCTV밖에 설치 안 했었어요. 집안을 한번 둘러봤었거든. 근데 곳곳에 형태들이 있어. 조금 많이. 형태가 많아? 좀 많아. 와볼래 형? 난 이건 지금 봤거든. 한번 보자. 형, 이 의자 뒤에 봐볼래? 의자 뒤에도 있어. 그러네. 쌀도 차여져 있네. 화장실 뒤에도 있다고? 안방 화장실에도 있고. 어. 그냥 방 곳곳에 찾아봐. 향대가 진짜 많아. 향을 피운 흔적이 되게 많아. 그러네. 향 냄새 나네. 별표 안 껐어? 거의 빼먹었나 봐. 여기도 보면 향대 여기 밑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고. 그러네. 그 위에도 있어. 여기 위에도. 향대가 되게 커. 그 손 왜 내렸어? 벽 봐봐. 응. 어우, 좋아, 가자. 저희는 사용한 건 원래 제자리에 놓습니다. 꼭 탐난다고 챙기진 않아요. 가장 문제의 방이 어디라고 봐? 여기라고 하셨는데 삐 소리 갑자기 이명 소리. 화장실 문 여니까. 이명 소리? 오른쪽에서 났어. 오케이, 한번 가보자. 그 방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 기도 올리시는 방이 왜 이렇게 좀 그렇지. 기도 올리시는 방? 그리고 뒷베란다 쪽도. 오케이. 일단 이쪽 방이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장소다. 근데 제보자님 상남자야. 비속어 써도 돼? 개씹 상남자야. 왠지 알아? 우리가 온다고 한들 청소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 이거 봐. 전혀 치우지 않았었어. 개씹 상남자야. 칫솔도 저기 있어. 야, 칫솔 여기. 나는 치약 따윈 필요 없다잖아요. 저는 나는 그냥 컴퓨터를 하다가 찝찝하면 그냥 칫솔 후려 갈긴다. 그 느낌이야.
일단 둘러보면서 부동산 방송 한번 하고 헌팅할게요. 야, 동생분이 몇 살? 고등생이신 것 같아. 고등학생? 고등학생? 형님께서 저한테 곳곳에 담배값 많아. 아 그래? 어. 아 나 또 여기 오해했잖아. 동생분 거의 오셔서 안 주무시는. 아 그치? 어. 아 나 오해했잖아. 어. 고장났네 이거. 고등 왜 이렇게 잘내 형? 잘 다루라니까. 좋았어. 이제 저쪽 방 가보자. 기도 올리시는 방. 기도 올리시는 방. 아 근데 기도 올리는 방은 사실 자기장이라는 게 여기 염주도 보이고요. 그 기도 올리는 데가 자기장이 돌까? 제대로 해라 진짜. 아이씨. 기본적으로 가정집이니까 전자기장이 돈다 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쪽 방은 사실 가장 자주 보신다고 하신 방이잖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자기장이, 그치? 존나 무서워. 와, 야. 나 쫓아다녀? 아니? 그쪽에 없어. 아 없어. 일단 스타트가 3칸이야. 네, 현관문 앞에다 놓고요. 그리고 초코파이 침대에다 올리자. 아, 이 방 입구에다 놓자. 아 제발. 줘보자. 오류인지 세팅인지. 그리고 우리는 우선 이 집에 있잖아. 응. 왔다. 아 제발. 아, 안 써. 오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써. 저기 그러면 초코파이 대신 삑삑이 하나만 세워놔볼까? 센서등 위쪽으로 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 많이 울린다면 위쪽에 뭔가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치가 몇 가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요놈 자식들. 찾아보자. 아래쪽이요? 뭐라고? 위에 나에게 가져와봐. 나에게 가져와봐.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있다네요. 있어요. 있네. 말을 안 해. 아니 나간 줄 알았잖아. 들어온 거였어? 안다. 있는 거 안다. 자세라. 형은 다 알고 왔다. 와, 좌표 확실하게 있다, 그치? 여기 무스 제대로 있다. 제보자님, 저희 방송 보시다 보이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오? 왼쪽으로 지나갔어. 얘 어디 갔지? 벽 쪽으로 들어갔거든? 장비 반응들이 이렇게 없는 적이 또 처음이잖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했는데 신적인 관련된 건 아니겠지? 신적인 것도 있지. 왜냐면 있어. 신적인 관련된 것들은 장비 반응이 그렇게 별로 안 일어난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장비 반응이 어느 정도는 격렬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어. 근데 신이라고 하면 EMF 자기장이 가만히 있어야 돼. 신은 자기장이 아니야. 전자기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자체에는 신적인 거는 모르겠어. 우리가 몰라. 그치. 근데 섞여 있어. 그러니까 전자기장이 이렇게 도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야, 툭 까놓고 여기에서 저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이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 그러면 여기 가운데쯤이잖아. 가운데쯤에서 이거 전자기기 이거 킨다고 한들 일반 가정집에서 다 맥스가 뜰까 이렇게? 일반 가정집이라고 하더라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장비 반응이 없는 거는 신적인 무언가도 맞아. 근데 EMF가 친다는 거는 신적인 게 아닌 다른 것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장비 반응이 좀 덜한 거는 무언가? 그걸 나에게 주세요. 뭐 줄까 뭐? 얘 줄게. 아니 난. 너 들어가 봐. 우와. 튀었어. 넥크까지 올라갔어.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기 서 있네 그러면. 문 밖에 서 있니? 오야 됐다. 문 밖에 서 있니? 문 밖에 있다고? 새까맣게 안 치니까. 오 새끼.
밀착 취재하겠습니다. 예. 시무스 씨, 예.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전해요. 안전하다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집은 안전합니다. 네. 안 나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지금 수치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있던 애도 있는 것 같고 들어온 애도 있는 것 같고 들락날락하는 애도 있는 것 같고. 와, 어디야? 여기야. 기도 올리는 방인데. 에이, 침실, 기도실. 근데 각 방마다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심지어 형이 아까 저 침실 저쪽에서 잡혔었잖아 카메라 보고. 맞아. 근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듯하게 보였거든. 자, 손 한번 잡아볼까요? 내 손 잡아봐. 아, 너 잡지 말라고. 너 말고. 천국. 천국. 천국은 기독교 단어잖아. 진짜 너무 어렵다. 저희가 한번 공간 점검식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헌팅을 하면서 느낀 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제보자님은 열려 있어. 근데 그게 영안이든 신가물이든 뭐든 다 열려 있어.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이 집 길도 열려 있어. 약간 오픈하우스야.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처럼 다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리 잡고 있는 애들도 있어. 불청객이지. 자리 잡고 있는 애들 플러스 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온 애들. 들었지? 야 발자국 소리. 그래. 슬리퍼 소리. 그래, 저쪽이라니까. 야 슬리퍼 끄는 소리 들렸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슬리퍼 있잖아요. 네. 저 슬리퍼를 신고 요 앞에 딱 그냥 이렇게 서 있다 라는 느낌이랑. 그니까 보면은 우리가 향을 키우는 게 그거잖아. 어떻게 보면 향을 키운다는 건 길을 연다는 거잖아. 그래서 장례식이나 제사를 지낼 때도 향을 키움으로써 오세요 라고 이제 조상님을 불러드리는 거고, 그치, 이제 고인을 또 불러드리는 그런 거고. 그래서 장례식에서는 향이 꺼지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향을 계속 키움으로써 길이 열리게끔 좀 어떻게 보면 이바지함이 있지는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곳곳에 향 피운 흔적들이 되게 많아. 저 기도실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입구서부터 곳곳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길을 열어준 거야. 나쁜 행동은 아닌데. 나쁜 행동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스러운 좋은 행동이지. 형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만약에 2차적으로 형들이 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당직기도 맞아. 위순과 항마록을 동시 진행을 하되, 항마록에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라던가 좀 변형 버전이 뭔가 있어요. 항마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 절집이 저희가 이제 캠방을 시작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집이었어요. 왜냐면은 제보자님이 남성분이었는데 굉장히 털털하고 약간 귀신? 뭐 있어봤자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EP0을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EP0을 먼저 나갔어요. 나갔는데 집적인 문제가 있으면 위험한 손님이고 몸적인 문제가 있으면 항마록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갔을 때 집 분위기다 뭐다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뭔가 청소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 약간 빙의 증상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해요. 뭐 외관적으로 봤을 때 집 부분, 그리고 제보자님 그리고 제보자님 동생까지 배웠는데 그 빙의 증상에 좀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간 제보자님들 눈을 본다던가 집안의 상태를 본다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항마록이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해요. 근데 신적인 부분이 좀 많이 섞여 있다라고 판단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동생분이 인터뷰를 할 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동생분이 예전에 오랜 조상분이 와서 나를 모셔라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동생분은 예전부터 이제 제보자님 포함해서 친동생분이시니까 집안 자체가 신줄 또는 법줄, 절을 운영을 하셨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신적인 거는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도 뭐 집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위들이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뭐 집만 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집을 털면서 신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신을 흉내내는 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허주들도 많고 저희 펜터마츠가 이제 위험한 손님 그리고 항마록을 또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이제 스케줄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몸적인 거는 동생분과 제보자님 이제 화련쌤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고 위험한 손님은 이제 시원 형이 집을 털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할머니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보자님이랑 이제 스케줄을 잡으려고 하는데 할머님 분이 왜 몸적인 부분을 하시려고 하냐 이렇게 딱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로서는 몸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증상이 동생분 증상도 그렇고 제보자님 증상도 몸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집만 털어봐야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없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보자님이랑 동생분을 같이 솔루션을 하려고 화련쌤이랑도 커넥을 하고 날짜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마지막 이야기는 그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도중 동생분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날짜까지 잡고 그 이후에 다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할머님이 몸적인 솔루션을 할 거면 제가 한번 가서 문의를 한번 드려도 되겠냐라는 이야기도 한번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괜찮다. 언제든 오셔가지고 문의를 하셔도 저희는 뭐 답해드릴 수가 있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던 찰나에 이제 스케줄을 잡는 도중이었죠. 제보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보자님이 전화가 와서 동생분이 나이가 어려요. 성인이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 미성년자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뭔가 아끼시고 그럴 때잖아요. 이제 이런 데 나오면 또 안 좋다 이런 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몸적인 솔루션은 진행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보자님도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집적인 문제도 있지만 솔루션도 그렇고 이게 그게 있었어요. 좀 이제 신적인 문제를 안 받는 와중에 저희가 한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화련쌤이 계시고 신적인 부분이 나온다 한들 신 대 신이잖아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긴 한데 신 대 신이어도 뭐 화련쌤이 어떻게 솔루션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진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허주 저희가 이제 당직기 많이 진행했었잖아요. 진짜로 저번 주, 저저번 주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동자며 선녀며 뭐 다 따라하는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왔을 뿐더러 그거를 배제를 못하고 변수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적인 부분이 아니고 따라하는 허주 애들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잘 솔루션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죠. 이렇게 된 게. 근데 뭐 이것도 저는 뭐 제보자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걸 뭐 강요해서 제보자님 이거 진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할머님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거를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좀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하다 만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측에서는 제보자님이 원하시는 대로다가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제보자님이 뭔가 좀 말 안 하는 게 혹시 안 되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당직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보자님들을 볼 때 뭔가를 숨기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을 안 하시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조금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절의 집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나름의 좀 제보자님이 원하는 솔루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도 이제 당직기에 여러 사연들이 들어올 거예요. 막 엄청난 사연들도 들어올 거고 몸적인 부분의 사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 근데 저희 펜터마츠 팀은 시원형 대장님 포함해서 펜터마츠 팀은 어떤 사연이 들어오던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보자님들을 도와드리고 마지막에 서로 웃을 수 있게끔 그런 펜터마츠 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